산업안전필기 제41강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풀이 제4과목 전기위험 방지 기술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61번입니다.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전압을 필액의 전격전압이라고 한다. 이 값은 통상적으로 어떤 값으로 나타내는가? 자, 교류전압일 때는 이 교류라는 말의 의미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교류란 것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파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진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진폭에 의해서 나오는 전압을 최대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최대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최대값의 루트 2 값으로 나누게 되면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실효값이라는 게 됩니다. 실효값이 돼요. 그러면 이게 최대값이고 평균값도 있고 실효값도 있는데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실효값이 되고 이 실효값은 평균값보다는 큰 것이 됩니다. 평균값보다는 크고 최대값보다는 작다는 이야기죠. 최대값보다는 작고 평균값보다 큰 실효값을 사용을 하는데 이 실효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전압은 다 실효값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실효값이 됩니다. 우리가 전기에서는 최대값이 아니라 평균값도 아니고 실효값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값들은 다 실효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값에다 1.11배를 하게 되면 실효값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값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압은 전부 실효값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62번에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철대 금속재 외하면은 뭐를 해야 됩니까? 접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하고 물어봤는데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안전이 확보됐냐 안 됐냐, 감전의 위험이 있냐 없냐 이걸로 판단하겠죠. 그래서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려면 안전한 조건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1번은 30V 이하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30V 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안전전압이 30V예요. 우리나라에서 정한 이 안전전압이라고 부르는 게 30V 이하를 안전전압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0V 이하의 전압에는 접촉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물기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용 기계기구를 위한 전로에, 자, 물기가 없는 장소에다 설치했으니까 안전한 장소죠. 안전한 장소에 전격 감도전류가 40mA, 동작 시간이 2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자, 앞에는 좋은 의미인데 뒤에 보니까 감도전류하고 동작 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전기에서 제일 누전 차단기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격 감도전류하고 동작 시간이 다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전 차단기, 인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감도전류는 30mA 이하의 동작 시간은 0.03초를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30보다 커버리고 0.03초보다 길어버리는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전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기준에 못 미치죠. 이런 부분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30mA 이하이고 0.03초 이하라고 한다면 접지공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미치지 못합니다. 철대 또는 외암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것. 절연대를 설치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낮아지죠. 그래서 안전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이중 절연 구조. 절연을 몇 번 했다? 이중으로 했다. 2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절연이 된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안전한 감전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2번 문제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 건데 접지를 생략하려면 안전한 조건이 돼야 되고 누전 차단기도 우리가 그 누전 인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했을 때만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접지 공사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자, 63번입니다. 인체의 전기 저항을 500오음을 할 때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I는 루트 T분의 165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인체 전기 저항을 500ohm으로 봤습니다.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위험 한계 에너지 이렇게 불렀죠? 위험 한계 에너지. 그래서 W는 I의 제곱 RT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위험 한계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I 값은 루트 T분의 165 미리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되죠. 그래야 단위가 암페어가 되고요. 제곱을 해주고 인체저항 500옴. 자, 문제에서 통전 시간은 언급됐어요, 안 됐어요? 시간은 언급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T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여기 제곱을 하면 루트 T가 벗겨지겠죠? 제곱에 의해서. 그럼 T하고 T하고 생략하고 나머지 값 곱해주면 13.6줄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이 13.6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인체의 전기저항이 500ohm이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500일 때 13.6줄이 나온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쉽게 답을 찾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저항이 바꿔진가를 보고 13.6줄을 활용을 해서 1000ohm이면 2배가 되니까 27.2가 답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풀 수 있도록 13.6줄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 값을 외우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식에다 집어넣어서 계산기를 잘 누르시면 됩니다. 64번 전기 설비에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설비에다 전기 설비에 접지를 하는 목적은 감전 방지가 가장 먼저죠. 감전 방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누설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 예, 맞습니다. 낙뢰에 의한 피해 방지에서 접지는 낙뢰에도 피뢰기 접지라는 게 있죠. 피뢰기 접지라는 게 있어서 낙뢰로부터 피해 방지. 지락사고 시 대지 전이 상승을 유도하고 절연 강도를 증가한다. 자, 요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지락사고 시 보호 계전기를 신속하게 동작한다. 보호 계전기는 전기 설비의 안전장치라겠죠. 이 안전장치의 전류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접지입니다. 접지를 통해서 보호 계전기가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보호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자, 지락사고 시 대지 전위를 상승을 유도한다. 상승을 유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절연 강도를 증가한다라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접지를 하게 되면 땅으로 전류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대지의 전위가 올라가죠. 예. 절연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잘못된 말이 되겠죠. 자, 틀린 것은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65번.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따라서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 전로에 사용되는 범용 퓨즈의 용단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는가? 전격 전류가 4A인 경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라고 나와버렸죠. KEC 기준입니다. 이제 과거에 뭐 썼습니까? IEC 기준에서 KEC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21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 2022년부터는 이 IEC 기준이 이제 전면 폐지가 되고 KEC 기준으로 다 바뀐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 따라 과전류 차단기의 저압 전로에 사용되는 범용 퓨즈 용단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격 전류가 4A 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A 이하일 때는 용단 전류가 퓨즈의 용단 전류가 2.1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배. 4A 초과부터 16A 이하까지는 1.9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단 전류 기준입니다. 16A부터 63A까지 일 때는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63 다음부터도 계속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값은 다 1.6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걸 물어본 거예요. 퓨즈의 용단 전류가 4A 이하일 때는 2.1배에서 용단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4A에서 16A 사이가 되면 1.9배, 2.1에서 1.9배로
줄어들죠. 16A, 63A 하면 1.6배로 나머지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값은 이렇게 세 값만 기억하면 되죠. 2.1배, 1.9배, 1.6배. 이게 용단 전류로 만약에 다른 걸 물어볼 때는 다른 수치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답은 2.1배지만 나머지 수치도 한번 참고로 봐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퓨즈의 용단 전류를 물어본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 예,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메모해 놓으셨다가 여러분 걸로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6번은 정전기가 대전된 물체를 재전시키려고 한다. 다음 중 대전된 물체의 절연 저항이 증가되어서 재전의 효과가 감소시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체의 절연 저항이 높아져 버리니까 재전이 돼야 안 돼요? 재전이 안 된다. 그래서 정전기 대책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걸 찾으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접지를 한다는 것은 정전기 대책으로 맞습니다. 건조한다? 건조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여기 밑에 있죠? 가습하라 그랬잖아요. 가습, 습도가 높으면 정전기가 안 생기죠. 상대 습도 몇 % 이상으로? 70% 이상으로 가습을 했을 때 됩니다. 2번이 잘못된 거고요. 도전성 재료를 첨가한다. 도전성 재료를 첨가하는 것은 정전기가 흘러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개념이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습한다. 그 외에 제전기를 사용한다. 또 정전화, 정전복, 보호구를 착용한다. 또 유속을 제한한다. 유속을 제한한다.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사용했던 용어들입니다. 자, 정전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맞으라고 낸 문제입니다. 67번 감전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구압용 기계기구 주위에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때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 몇 메타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특구압 전로를 설치하는 장소가 있으면 여기에 울타리를 설치하잖아요. 울타리를 설치해서 사람이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울타리의 높이와 충전부까지의 이 거리하고 이 높이가 최소 얼마 이상 돼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인 특구압용 기계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압이 주어졌잖아요. 35kV다라고. 35kV 이하일 때가 5m가 기준입니다. 35kV 이하면 5m가 기준이고요. 35kV부터 160kV까지. 160kV까지가 6m입니다. 160 초과부터는 160kV 초과할 때는 6m에다가 10kV 증가할 때마다 플러스 12cm씩, 플러스 12cm를 더한 값입니다. 10kV 증가하면 플러스 12를 하라고요. 얼마에다? 6m에다가 12cm를 더하라는 이야기죠. 10kV마다 12cm를 더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본 문제도 요 세 가지 기준을 알고 있으면 울타리로부터의 거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5kV 이하면 5m 이상입니다. 35에서 160까지는 6m. 160을 초과하면 10km부터 증가할 때마다 6m에다 플러스 12cm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5m가 답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용단 전류 구하는 문제, 67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우리 시험에서 자주 안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추가가 돼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68번입니다. 개폐기로 인한 발화는 스파크에 의한 가연물의 착화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가연성 전기나 분진 등이 있는 곳은 방폭형 전기 설비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개폐기를 불연성 상자 안에 수납한다. 맞습니다. 비포장 퓨즈를 사용한다. 잘못된 거죠. 접속 부분에 나사풀림이 없도록 한다. 맞습니다. 방폭을 위해서 방폭형에다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사풀림이 없도록 한다. 비포장 퓨즈를 사용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포장 퓨즈가 있고 비포장 퓨즈가 있는데 퓨즈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포장 퓨즈는 주로 고리형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고리형으로 이런 식으로 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리형으로 된 것만 퓨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 퓨즈는 이 퓨즈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재나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가 포장 퓨즈가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비포장 퓨즈를 사용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입니다. 극간 정전 용량이 1000피코페럿이고 착화 에너지가 0.019mJ인 가스에서 폭발한 게 전압은 얼마냐. 자, 문제에서는 에너지가 주어지고 정전 용량이란 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정전 용량이 주어지고 에너지가 주어졌으니까 떠오르는 식이 있어야 돼요. 정전 에너지 또는 최소 착화 에너지. 자, 이것을 최소 착화 에너지 이렇게도 불렀고요. 최소 점화 에너지 이렇게 구하라 해도 요 식을 사용을 했죠.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정전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배웠던 식입니다. E는 2분의 1 CV의 제곱. 요게 정전 에너지 구하는 식이잖아요. 여기에서 전압을 물어봤어요.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V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V의 제곱을 놔두고 이항을 합니다. V의 제곱은 E하고 C를 요리 넘기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곱해지죠. C분의 2가 됩니다. 자,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웁니다. 그러면 V가 되고요. V는 루트 C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자, C 값은 정전 용량이죠. 정전 용량이니까 1000피코페럿이에요. 그러면 이 정전 용량 C를 1000 곱하기 피코페럿이니까 피코를 숫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12승, 마이크로페럿이 나오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다. 6승이다. 나노페럿이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피코페럿이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요 세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코라고 나왔으니까 피코를 숫자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1000 피코페럿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니까 2 곱하기 에너지를 보니까 0.019mJ이에요. 0.019mJ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넣을 때도 여기도 피코페럿이 아니라 페럿이 들어가야 되니까 피코를 숫자로 바꿨잖아요. 여기도 줄로 나와야 되니까 미리를 숫자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미리를 숫자로 바꿔서 줄로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줄. 미리를 숫자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로 여러분들 차분히 눌러보셔야지 V값이 얼마인지가 구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구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데 이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전압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압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식을 먼저 바꿔서 이항을 해놓고 그 다음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최소 착화 에너지, 점화 에너지, 정전 에너지라고 부르는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전기에서 대표적인 W는 I제곱 RT 2분의 1 CV의 제곱이라는 식이 다 출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폐기나 70번 문제, 개폐기나 차단기, 유도 전압 조정기에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전로의 경우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전압을 몇 분간 가해야 되는가. 자, 지금 문제에서는요, 최대 사용 전압이 7kV다. 또 1.5배의 사용 전압의 1.5배의 전압으로 시험을 몇 분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절연 내력 시험은요, 전압에 상관없이 다 10분 동안 견뎌야 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연 내력 시험은 10분이 기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1번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또 KEC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하고 동작 시간은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전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라고 해서 당연히 떠오르는 수치는 얼마예요? 30mA에 0.03초가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30mA에 0.03초를 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걸리는 게 있죠. 그냥 인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성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걸 선택할 건데 굳이 이 말을 했어요. 욕조나 샤워 시설이 있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이 누전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도
감전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 조건이 지금 이 상태보다 더 위험한 거죠. 왜? 물기가 있는 장소잖아요. 물기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감도 전류가 30이 아니라 15mA로 줄어든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으로 답이 체크가 됩니다. 답이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답이 체크된다. 뭔 말 때문에? 욕실에서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다 설치하는 것일 때는 이 전격 감도 전류가 15mA로 더 낮아져서 차단기가 더 빨리 떨어지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체 감정 누전 차단기의 하나의 또 예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누전 차단기는 전격 과부하 전류가 50A 이상일 경우에는 30mA를 얼마로? 200mA로 0.03초를 0.1초 이내로 전류를 많이 쓰는 장소에서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조건은 우리 교재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위험하니까 더 강화된 조건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욕실 나오면 30이 아니라 얼마다? 15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를 냈습니다. 자, 72번입니다. 불활성화할 수 없는 탱크롤리 등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배관은 정전기 재해 방지를 위하여 배관 내 액체 유속 제한을 해야 한다. 유속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정전기 대책으로서 유속 제한이 들어가 있었죠. 거기에가 1m/s, 7m/s, 10m/s 이렇게 세 가지의 유속 제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1m/s는 비도전성, 7m/s는 도전성이라고 했죠. 10m/s는 기타의 경우다, 그 밖의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게 도전성, 비도전성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비수용성 위험물에, 도전성 위험물에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물이나 기체를 혼합하고 있는 비수용성 위험물의 배관 내 유속은 비수용성이 비도전성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비수용성이라는 것은 물과 섞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전기의 흐름도 없어요. 그래서 비도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도전성이니까 유속을 얼마로 한다? 비도전성은 1m/s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m/s로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도전성 위험물의 배관 내 했으니까 도전성 위험물일 때는 7m/s 이하로 한다. 맞습니다. 자, 3번은 위험물의 배관 내 유속은 관 내경이 0.05m면 3.5m/s 이하로 할 것 해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70 기준을 물어본 게 아니라 관 내경에 따른 유속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관 내경에 따른 유속은 우리가 내용 정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몰라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자, 이氧화탄소 등과 같이 유동대전이 심하고 폭발 위험성이 높은 것은 배관 내 유속을 3m/s로 한다. 자, 여기에 있는 조건은 관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그냥 이氧화탄소라고 하는 게 유동대전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氧화탄소가 맨유 위험물이에요. 사류 위험물의 특수 인화물이에요. 특수 인화물이고 비수용성입니다. 이氧화탄소 저장을 어디다 합니까? 수조에다 한다고 했어요. 수조에다 하니까 물과 섞이지 않으니까 수조에다 저장한다 그랬죠.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또 문제에서 유동대전이 심하다, 폭발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말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속은 얼마로 해야 됩니까? 1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관경을 언급을 해가지고 나온 것은 관경에 따라 유속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표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이렇게 관경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값이 뭐 아니면 뭐다? 1 아니면 7 아니면 10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3이라는 수치는 여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보고 답 찾아야 돼요. 3이라는 수치는 내가 이氧화탄소가 뭐 비수용성인지 맨유인지를 몰라도 배관, 관경이 없이 유속을 이야기할 때는 1 아니면 7 아니면 10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내경이 언급됐을 때만 별도의 조건표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3이라는 것은 수치가 없다.
이렇게 답 찾을 수 있도록 하시려면 뭘 알고 있었어야 돼요? 유속 제한의 기준 3가지가 있었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전기에서의 유속 제한은 비도전성은 1m/s 이하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런 것들이 다 1m/s죠. 그 다음에 도전성일 때는 7m, 그 밖의 경우는 10이었습니다. 단지 광경이 주어졌을 때만 별도의 조건표에 의해서 유속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맞는 말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3번입니다. 절연물의 절연 계급을 최고 허용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순으로 배치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절연 계급, 절연 물질의 절연 계급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최고 허용 온도값이 이 알파벳이 의미하는 온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 순으로 배치한 것이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런 절연 계급도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Y종. Y종은 Y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들 먼저 써보겠습니다. Y종이 있고 A종이 있지 않습니까? 또 B종도 있고요. 또 C종, F종, H종 이렇게 있고 E종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온도를, 지금은 온도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온도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온도를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온도를 물어본 적도 있고 나머지 온도를 같이 물어보려고 순서를 물어봐 버렸네요. 자, Y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Y자를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Y자를 보니까 뭔 자가 보입니까? 위에다가 이렇게 선만 연결하니까 9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90도 이하입니다. 90도씩 이하. 그 다음에 E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 알파벳을 읽을 때 E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20도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E종이니까 120. 자, B종은 B자를 보시면 B자가 이렇게 쓸 때 1하고 3이 써지잖아요. 130도씨입니다. 130도씨. 자, A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105도를 나타냅니다. 자, A자를 쓸 때 제가 글자를 못 쓴 사람이 A자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105도를 A종이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C종은 180도 초과입니다. 이것은 초과입니다. 그 다음에 H종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끄으면 8자가 보이죠? H가 8자로 보여요. 180도씨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F종은 155도입니다. 155도. F자가 O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155도 해서 155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순서가 낮은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간 것은 했으니까 제일 낮은 게 몇 도입니까? 90도씨예요. 그래서 Y종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됩니다. Y종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게 뭐예요? A종이 있죠? 105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도니까 A종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20도, 130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에 따라서 정해진 온도가 정해져 있는데, 알파벳을 보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잘 써보시면 숫자가 알파벳 속에 있네요. 저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뭔 소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Y종, A종, E종, B종 이렇게 간단하게 재미삼아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물체가 접촉할 때 접촉 전이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오는 것은, 자, 두 물체가 접촉을 했을 때 접촉 전이차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이일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일함수의 차다. 그래서 전자를 띄어내는 데 걸리는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을 이일함수라고 부릅니다. 정전기 이야기예요. 예. 정전기에서 접촉 전이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전자를 띄어내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해서 이일함수차라고 부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되겠고요. 방폭 인증서에서 방폭 부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인증번호의 전미사는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폭 고시가 있는데요. 방폭 구조에 대한 용품에 대한 고시가 있는데, 거기에 방폭 부품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U라는 기호를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U라는 기호하고, 그 다음에 이 방폭 부품 나타내는 고시가 X란 값이 나와 있는데요. 이 X는 안전, 기타 내용으로서 기타, 안전
조건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을 때 X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 조건이 추가로 소개를 할 때 X라는 표시를 한다. 방폭 부품은 U라는 기호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G는 가스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가연성 가스나 증기를 말하고요. D는 더스트 해서 분진을 말합니다. 우리가 방폭 부품에는 가스 폭발 방폭 구조, 분진 폭발에 대한 방폭 구조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더스트, 가스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전미사 방폭 부품은 U라는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U자라는 기호를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6번은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설치 장소로 잘못된 것은 피레기의 설치 장소로 잘못된 것. 자,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그러니까 이 피레기의 용도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기 설비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에요. 전기 설비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전기를 송배전하는 전로에다가 피레기가 설치가 돼 있죠. 전주위나 철탑이나 이런 데가 설치된 게 피레기예요. 그래서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발전소, 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인출구, 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에 저압측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고압 및 특고압 전로가 대상이에요. 그런데 저압측 이렇게 해버리면 저압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 거고요. 고압 가공 전선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의 인입구. 자, 이렇게 저압이란 말이 나온 것이 피레기 설치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고압이나 특고압 전로에 있어서의 낙뢰로부터의 전기 설비가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피레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압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7번입니다. 정전전로에서의 정전 작업을 마친 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전기기기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작업을 어땠어요? 여기는 마쳤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작업이 끝나면 설치했던 것을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작업 전하고 정전 작업 전, 정전 작업 전의 조치사항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도면등 확인하라 했죠. 도면등을 확인하자. 현장 가서 전원 차단하자. 전원 차단하고, 세 번째 잠금장치, 또 통전금지 표지판 설치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잔류전화 방전하자. 잔류전화 방전하고, 다섯 번째 검정기로 확인하자. 검정기로 확인하자. 여섯 번째 단락접지 기구 설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작업 전에 할 일이에요. 그럼 작업이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설치한 거 다 떼어내야죠. 단락접지기구 철거라고 써야 되고, 또 잠금장치, 시건장치 했으니까 요거 해체해야죠. 해체해야 돼. 그 다음에 작업자의 철수 확인하고 전원 공급해야 됩니다. 자, 이런 단계를 필요로 하겠죠. 단락접지기구 및 작업기구를 제거하고 전기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전기기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작업자의 철수로 확인하라는 거고,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근로자가 직접 설치한다. 설치한다가 아니라 철거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전원을 투입한다. 맞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의 조건이니까 이건 작업 전에 할 일이죠. 이렇게 말을 좀 섞어 놓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압기의 최소 IP 등급은 했습니다. 유입방폭 구조의 변압기다. 그래서 IP 등급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IP 등급 여기는 답이 66입니다. 예, 66. 예, 변압기, 유입 변압기예요. 유입 변압기의 최소 IP 등급은 66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66이라고 하는 IP 보호 등급이에요. IP는 보호 등급이고 앞에 66이라고 써졌잖아요. 두 자리 숫자가 써져 있는데 요것은 고체에 대한 보호 등급이고 여기에는 액체에 대한 보호 등급이에요. 액체, 고체나 액체 물질이 이 변압기에 스며드냐 안 스며드냐.
그러니까 고체니까 분진이나 이런 것들의 의미고요. 액체라는 것은 물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드냐 안 스며드냐 이런 것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0부터 시작을 해요. 0,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오는데 0등급이 IP 등급 0, 0 이렇게 썼다. 그러면 보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호 장치가 없다. 보호 등급이 없다.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6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높은 등급이죠. 보호 등급이 6, 6이면 고체나 액체가 이 변압기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등급이다. 그래서 보호 등급을 표시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입 변압기는 66짜리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66, 최소 IP가 66이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에 유입이 없도록 해라. 변압기 내로 간극이나 틈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보호 등급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자, 79번은 가스 그룹이 B, 우리가 A, EA, EB, EC 이렇게 C, A, B, C 등급으로 가스 그룹을 나눴죠. 우리가 최대 안전 틈새 등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A 등급은 0.9mm, B 등급은 0.5에서 0.9, C 등급은 0.5mm 이하 이렇게 했던 거. 안전 간극에 의해서 가스 그룹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내압 방폭 구조의 D에 방폭기가 설치되어 있다. 기기의 플랜지 개구부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냐. 이 최소 거리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은 EA 등급, EB 등급, EC 등급. 자, 이렇게 나눠서 A 등급은 10, B 등급은 30, C 등급은 40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B그룹이라고 했잖아요. B그룹이니까 30이 기준입니다. 여기가 A그룹, 여기가 C그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안전 틈새 등급에 따른 프렌지, 이음부하고 장애물까지의 간격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도 처음 나왔습니다. 예. 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방폭과 세세하게 더 들어가는 내용들이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자, 80번입니다. 방폭 전기 설비의 용기 내부에서 폭발성 가스 또는 전기가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고 이 말 나오면 뭐예요? 견딜 내자 쓰고 압력에 견딘다 그랬으니까 앞자 쓰면 내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내압 방폭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방폭 구조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계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어가 정의가 되시면 쉽게 이 문구를 보고 무슨 방폭 구조 설명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압력 방폭 구조는 압력 방폭 구조는 불활성 기체, 질소를 많이 쓴다 그랬죠. 유입 방폭 구조는 기름을 보호 액체라고 불렀죠. 보호액을 사용한다 또는 기름. 그래서 유입 방폭 구조. 본질 안전은 점화 능력이 본질적으로 없도록 억제하자. 점화 능력의 억제 개념이었죠. 이렇게 네 가지의 방폭 구조가 소개가 됐습니다만 지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 문제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지금 요 내용들을 봤을 때 80번 문제 이런 문제는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77번 문제, 이 문제도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에 72번 문제도 맞출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71번 문제는 예외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69번 문제, 전압 2분의 1 CV의 제곱 계산 문제인데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68번 문제, 그 다음에 66번 문제, 그 다음에 64번 문제, 63번 문제, 그 다음에 62번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방금 불렀던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예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문제들이 기본적인 문제고 나머지들을 좀 여러분들 보완해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설비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부분들이 언급돼 버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문제풀이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보완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간단하지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한 번씩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방폭에 대한 문제들이 새롭게 나왔어요. U자가 방폭 부분 표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오니까 어렵게 보입니다. 유입변압기의 IP 등급 66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나마 단답식으로라도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실 때.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여기서 꽈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면 또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 쪽에 신경을 좀 더 쓰셔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